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된 시어머니입니다. 누가 들으면 너무 구질구질 하다든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 속이 너무 답답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22살에 시집와서 올해로 40년째 시댁을 모시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89세 시아버지는 아직 저희와 함께 계세요. 40년 동안 정말 쉬운 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셔서 밥 한 그릇 해도 간이 짜다, 싱겁다 하시고 청소를 해도 여기 먼지 있다며 다시 시키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밤 11시까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친정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며느리가 어디 가냐며 장례식장에 못 가게 하셨고 제가 수술 받을 때도 누가 집안일 하냐며 퇴원을 재촉하셨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며 키운 아들 영수가 있어요. 올해 35살인데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라고 하던 아이였거든요. 영수는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와서 저희한테 부담 안 주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매달 용돈도 챙겨주고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런 영수가 작년에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반가웠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며느리를 만나보고는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혈압이 올라가네요. 며느리 김지연 31살이에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예쁘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 저는 집안일 잘 못해요. 어려서부터 공부만 했거든요.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잘 안 해봤어요. 근데 요즘은 다 외식하고 가사 도우미 쓰잖아요. 이게 시댁에 인사 오면서 할 말인가요? 그것도 89세 시할아버지가 계신 집에서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좋은 아이일 거야. 시집 와서 배우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영수 부부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시아버지도 계시고 아직 집 장만할 돈도 부족하고 해서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연이의 첫날부터 충격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연이가 없더라고요. 어디 갔나? 했더니 영수가 지연이는 원래 늦잠 자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일어난 지연이는 어머니, 아침은 안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침을 차려주려고 라고 했더니 아, 저는 아침 안 먹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89세 시할아버지가 계신데 며느리가 이럴 수 있나요? 그날부터 지연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첫째, 집안일은 절대 안 해요. 설거지 한 번 안 해봤어요. 손이 거칠어져요. 라며 고무장갑도 안 끼고요.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저한테 맡겨버리고 청소도 허리 아파요. 하며 절대 안 해요. 둘째, 시할아버지 무시. 시아버지가 말씀하셔도 대답도 안 하고 휴대폰만 봐요. 시아버지 진지 차릴 때도 저는 따로 먹을게요. 하며 자기 방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심지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라는 말까지 했어요. 셋째, 돈에 대한 모렴치. 결혼 준비금 5천만 원을 저희가 다 냈는데도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계속 요구하고 매달 용돈까지 달라고 해요. 제가 아직 적응 중이라 일을 못해서요. 이게 그 아이의 변명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었던 일이 지난달에 벌어졌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저는 밤새 병원에서 간병하고 영수는 회사 일 때문에 못 와서 지연이한테 대신 좀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는 병원 냄새 싫어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간병은 며느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하시는 게 맞죠. 그 순간 정말 뒤통수 맞은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며 산 제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더 가관인 건 시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동안 지연이는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고 집에 혼자 있기 싫다며 친정에 가서 자기까지 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시아버지 손잡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는데 저 애는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화가 나시는지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고요. 집에 와서 가계부를 꺼내봤어요. 지연이 시집 온 지 8개월 동안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더니 무려 8천만 원이더라고요. 결혼 준비금, 신혼여행비, 지연이 옷값, 화장품값, 매달 용돈. 심지어 지연이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돈까지 다 저희가 됐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집안일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시할아버지는 무시하고 저까지 무시하고 먼저 저는 영수를 불러서 말했어요. 영수야, 엄마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도 알잖니? 근데 내 와이프는 뭐 하는 거냐? 영수는 엄마, 지연이가 아직 적응 중이에요. 라고 변명하더라고요. 적응이 8개월이나 걸려? 그럼 이제 적응할 시간을 줄 테니까 지연이 용돈부터 끊는다. 영수가 당황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지연이한테도 직접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용돈 안 줄 거야. 대신 집안일 배워라. 시할아버지 진지도 내가 차리고. 지연이는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일하든지 아니면 집안일 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지연이는 처음엔 영수한테 떼를 썼어요. 울면서 시어머니가 너무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영수한테도 못을 박았어요. 영수야, 내가 지연이 용돈 주고 싶으면 내 돈으로 줘라. 엄마 돈은 이제 안 돼. 그리고 지연이가 배달음식 시키려고 하면 돈 없으면 내가 해준 밥 먹으라고 했고, 쇼핑하러 가려고 하면 돈 없으면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지연이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설거지도 하고 시아버지 진지도 차리고. 그런데 하는 방식이 정말 성의가 없어요. 설거지는 대충대충, 밥도 대충대충. 시아버지한테는 여전히 불친절하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지연이한테 말했어요. 지연아, 너 이 집에서 나가라.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영수도.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너는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없다. 8개월 동안 이 집에서 뭘 했냐? 돈만 쓰고 집안일은 안 하고 시할아버지는 무시하고. 그런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그리고 지연이가 지금까지 쓴 돈 8천만 원 내역을 쭉 읽어줬어요. 이 돈 다 돌려주고 나가든지 아니면 진짜 며느리 역할 하든지 선택해라. 지연이는 처음엔 울면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늦었다. 기회는 8개월 동안 충분히 줬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는 정말 달라졌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리고 시아버지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이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하는 내내 인상 쓰고 중얼중얼 불평하고. 결국 일주일 뒤에 지연이가 폭발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예요? 며느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그럼 나가라. 아무도 억지로 잡지 않는다. 결국 지연이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은 이혼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영수는 처음엔 저를 원망했지만 지연이가 없어진 후 집안이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알고는 엄마가 맞았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영수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봤잖니? 며느리가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저희 집은 정말 평화로워요. 시아버지도. 지연이 없으니까 밥맛이 난다.
고 하시고 영수도 스트레스가 없어졌는지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는 40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이번엔 참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줄 이유는 없더라고요. 가끔 주변에서 시어머니가 너무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해요. 제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지연이가 8개월 동안 어떻게 했는지, 비교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뻔하잖아요. 저는 이제 62살이에요. 남은 인생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더위 조심하시길 바래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